자, 안녕하십니까. 경북일보가 오는 28일이면 창간 30주년을 맞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오창균 대구 경북연구원 원장님, 김영철 교수님, 문추현 교수님, 하혜수 교수님들 모시고 특집 자담회를 갖게 된 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구 경북의 통합신공항 그리고 대구 경북 행정통합, 지역 신성장 산업 육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를 가지고 현안들을 살펴보고 그 대책도 한번 마련해 보도록 그래야겠습니다. 먼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에 대해서 그 과제를 꺼내 볼까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7월 30일 그 우리 공동 후보지 유치 신청 만료 하루를 앞두고 군위 서보, 그 다음에 의성 비안 공동 후보지가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물론 의성군의 반발이 있습니다만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현장을 누비면서 대다수의 경북도민들의 시도민들의 뜻이 모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 최종 국방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2주 정도 연기됐습니다만 8분 능선은 넘은 것 같습니다. 먼저 오창균 원장님, 대구 경북의 새 역사를 열게 될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건설 그리고 연결 교통망 구축, 공항 복합도시 건설 등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 경북이 통합신공항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예, 먼저 이제 의성 군민들의 요구가 원만히 수용이 되고 또 이정부지 선정위원회가 계획대로 열려서 지금 8분 능선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험준한 능선을 이렇게 무사히 넘어가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바라는 시도민의 염원이 상상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전 부지가 확정이 되고 나면은 가장 중요한 과제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대구 경북의 글로벌 거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번듯한 국제공항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이 민항 공고항 쪽은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고 우리가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민항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항의 면적이라든가 또 공항 용량 같은 이런 이제 구체적으로 활주로 길이라든가 청사의 규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확대하는 것, 또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 등등과 관련해서 이 시도가 이제 앞으로는 국방부나 국토부와 협의하고 또 협상하고 설득하고 또 필요할 경우는 싸우면서 사업 완수를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사업 분야는 방금 이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크게 공항 건설, 공항 연결 교통망 구축, 또 공항 연관 산업 육성이라든가 공항 복합도시 건설 같은 것과 또 기타 분야 등으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금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이렇게 논의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게 워낙에 하나하나가 다 큰 덩어리마다 사업의 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슈퍼 메가톤급의 그런 지역 뉴딜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급 효과를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런 그 덩어리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지역에 미칠 경제적인 총파급 효과 이거는 연구원에서 이미 발표를 했고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은
생산 유발 효과가 35조 9,669억 정도, 그리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15조 이상, 취업 유발 효과가 40만 명 이상의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고 분석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마 상황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크게 이제 효과가 나타나고 지역 경제가 앞으로 이렇게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원장님, 요거 하나 짚어. 예. 부지 선정이란 큰 산을 넘었다 하더라도 예. 우리 그 통합신공항까지 가는데 한 40분 이내 도착은 좀 어려울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예. 철도망 구축하고 이런 거는 그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접근성 문제를 원장님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한번 이제 짚고 넘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도 수차례 이제 시도민들을 설득, 특히 이제 대구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관심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프라 관련돼서 지금 그 의성 비안과 군위 소보로 입지가 선정이 되면은 후보보다 특히 대구 시민들이 이제 공항에 접근하는데 훨씬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기존의 그 교통망이라든가 접근 조건을 두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고, 공항이 앞으로 뭐 2028년 이제 예상합니다만은 완공될 무렵을 생각하면은 전혀 이제 다른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당장 이제 내년 또는 그 이듬해 길게 잡아서까지만 하더라도 대구에 이제 4차 순환선이 이제 완공이 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그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건 또 보완을 해야 되겠고 한데, 대구 시내 전체를 뺑 둘러서 이제 순환하는 도시 고속도로가 생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대구의 어느 지역에 살든지 간에 4차 순환선을 이용하면서 다른 또 이제 접근 그 도로를 타고 이제 공항으로 접근하는 그런 양호한 이제 조건이 생겨나고, 철도 부분도 그 서대구 역사에서 이제 가는 거라든가 기타 여러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접근성 확보를 위해 가지고 이제 광역교통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뭐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습니다만은 대구에서 통합신공항 간에 이동 편리성뿐만 아니라 정시성이 확보돼야 되니까 정시성 확보를 위해서 전용 도로, 또 철도 구축, 또 여기 화물을 통합신공항까지 바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공항 그 도심 터미널 이것도 건설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북구미 IC에서 군이 그저 JC 가는 고속도로, 또 고속도로 읍내 JCT에서 군이 JCT로 가는 고속도로 이걸 확장하는 것, 또 성주에서 대구 고속도로 가는 것 이것까지도 이제 포함해서 진행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철도 노선 같은 경우에 서대구 KTX에서 통합신공항 가는 이 길이가 한 47km 이렇게 됩니다. 이거라든가 그 다음에 경상북도 차원에서 김천 구미 통합신공항 거쳐가지고 영덕 가는 거, 또 안동에서 통합신공항 거쳐서 영천 가는 거, 또 통합신공항에서 포항을 연결하는 그런 노선 신설 이런 것도 지금 추진되고 있고, 일일이 뭐 하나하나 다 제가 하기는 뭐합니다만 그 다음에 대구에서 통합신공항과 안동을 연결하는 그런 도시철도 그 신설도 지금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워낙에 전부 덩치가 큰 그런 사업들이라서 한꺼번에 이렇게 진행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계획하고 있는 게 다 차례차례 그저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군위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그런 관통도로가 들어서 가지고 대구에서 출발해서 군위 우부를 지나서 통합신공항 가는 그런 거라든가, 또 아주 그 초강력적으로 보면은 전북 전주에서 김천으로 해서 구미로 해가지고 신공항 오는 거라든가, 포항에서 신공항, 또 안동에서 신공항과 영천을 잇는 그런 철도망 이런 것도 이제 지금 구상하고 있고 아마 계획이 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도로라든가 철도 관계되는 부분, 공항에 접근하는 거를
지금 현 상황을 두고 이게 뭐 40분, 50분 걸린다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시간을 현 상황에 멈춰놓고 미래를 생각하는 거고 실제로 지금 계획대로 되면은 아마 뭐 저는 빠르면은 그 시기가 되면 20분에서 조금 더 걸리는 뭐 이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 긍정적입니까? 예. 예. 김인철 교수님, 대구는 K2 공항이 이전되고 나면 그 후적지에 새로운 첨단 신도시가 조성될 것 같습니다. 대구의 지도가 아예 바뀐다고 볼 수 있는데 대구의 변화된 모습을 한번 짚어봤으면 합니다. 예, 그 지금 K2 후적지에 어떤 변화가 말씀하신 대로 대구에 큰 변화 가져올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것을 대구의 변화로 보기보다는 아마 대구 경북의 변화라고 하는 이 틀 속에서 그 문제를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기 공항이 지금 서보 그리고 그 어디죠 또 의성 이안 쪽으로 옮겨가는 문제와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오 원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생산 유발 효과, 부가 가치 그리고 또 고용 유발 효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통합 신공항이 만들어지고 또 후적지에 대한 어떤 새로운 그 아이디어랄까요? 거기에 어떤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그냥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 겁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가야 될 것인가에 따라서 그 문제가 해결되겠죠. 지금 후적지 문제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보는 기본적 시각 관련해서 지금 신공항 이전 문제 그리고 K2 후적지 문제를 이것을 지금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온갖 형태의 고착, 대구 경북이 직면하고 있는 온갖 형태의 고착과 관련된 게임 체인저의 그 어떤 것으로 지금 우리를 둘러싼 모든 고착 형태와 관련된 기존의 질서, 이 게임의 질서를 바꾸는 그런 틀로 이 문제를 봐야 된다. 게임 체인저의 그 어떤 틀로 봐야 된다. 그러니 이 기존의 지금 이제까지 대구 경북의 발전과 관련된 많은 기존적 문제들이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20, 30년 동안의 이 지역의 문제를 보면 이 모든 문제를 새롭게 접근하는 게임 체인저의 어떤 중요한 기폭 이렇게 이 문제를 봐야지 지금 오 원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 기대 효과가 달성될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것이 그 지금 신공항 이전의 문제나 K2 그 이전 터의 문제를 바라보는 기본적 시각이 돼야 되고요. 그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몇 가지 관점을 제시를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대구의 문제뿐만 아니고 이것이 경북의 뿐만 아니고 지금 이 모든 문제를 보는 시각들이 대구 경북을 통합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구의 문제, 고립된 대구의 문제, 고립된 경북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앞으로 K2 이전지도 대구 경북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일치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관점을 우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발전 전략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가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 이 거대한 문명적 전환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나 지금 뭐 이게 뭡니까? 지금 모바일 기술의 발달과 보면 지금 사회는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 표현이 아마 적절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문제도 초연결 사회적 특성을 우리 사회 대구 경북 지역에 어떻게 내면화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발전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초연결 사회와 관련돼서 이 지역의 기본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직적 네트워크에 의존해 왔잖아요. 서울 중심의 그 서울의 그 자원과 예산을 의존해서
이 대구 경북이 각각 서울에 어떻게 잘 접촉시키느냐, 어떻게 뭐 정책 연결을 만드느냐 이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런 새로운 네트워킹을 만든다. 이제 그 출발은 대구 경북이 그 문제의 출발이죠. 그리고 대구 경북 내부에서도 이제까지 해오던 방식과 다른 방식의 어떤 초연결 사회의 어떤 프랙탈이라고 하죠. 아주 지역 국소적 환경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또 하나는 한국 사회의 어떤 초연결 사회에 적합한 지역적 모델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것은 동아시아의 그 뒤에도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동아시아 내에서도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중요한 어떤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입니다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의 아주 중요한 문제는 지금 이 문제를 지금 이 지역 사회에서 보고 있는 관점이 이것을 토건적 관점으로 보는 관점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토건적 관점으로 보고 뭐 지금 K2 이전 문제 그리고 저쪽에 공항 만드는 것을 이제 토건 사업이 들어오고 이게 돈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제 이 뭐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이 기존의 방식.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 보면 이제 이 토건적 사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가 돌파구가 만들어지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이 문제는 뭔가 하면 이 토건적 사업에 매몰되는 것도 문제지만 그 매몰로 인해서 다른 상상력 또 다른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담론, 다양한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위축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이 모든 문제가 대구 경북 지역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겁니다. 통원 사업 하나로만 보더라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이제까지 20-30년 동안 경험했지만 토건 사업이 성공했다고 보기 굉장히 힘들고 통원 사업만으로는요. 그리고 또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변화의 시기입니다. 통원 사업 이 문제를 토건 사업으로 그 매몰되는 순간 이것은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모든 것을 오히려 붕괴시키고 다른 가능성까지도 붕괴시켜 버리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건 사업적 관점에서 매몰되는 이 방식이 지금 빨리 탈피돼야 되고 이것과 다른 담론 그리고 다른 미래의 이야기들과 어떻게 결합시키는가. 이것은 뭐 굉장한 상상력이 필요하고 이것은 뭐 굉장한 지혜가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사회 지금 대구 경북 지역 사회에 지금 출발 상황이니까 그 흥분들이 있고 이것이 조금 지배적인 것이 있는데 이 문제의 거품들도 지금 이 문제를 고민하는 이 출발 시점에 우리가 조금 잘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김 교수님께서 게임 체인저 시각과 어떤 틀을 강조하셨는데 우리 문 부총장님, 경북은 그동안 뭐 이 소멸 위기에 사실은 직면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통합 신공항이 어쩌면 현재 그 직면한 위기를 헤쳐나갈 돌파구 역할을 하는 하나의 그 해법도 될 듯한데요. 경북 지역이 직접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런지 말씀해 주시죠. 방금 우리 김병철 교수님이 이 통합신공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벤트가 단순한 토건 산업으로 그칠 것이냐 아니면 게임 체인저의 역할로서 상당한 지역의 모멘트가 될 것이냐의 어떤 우려와 기대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그 국내 공항은 인천공항 하나 하고 지역 거점 공항이라는 14개의 공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통합신공항이 또 하나의 거점 그 지방 거점 공항이 된다면 그야말로 과거의 공항처럼 지역의 보조적인 기능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의 지방 거점 공항이라는 것은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통합신공항은 이제까지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위 이제 공항 경제권이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신성장 거점으로서의 공항과 지역 산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되고 통합신공항은 단순한 어떤 항공 운송, 물류 기능을 넘어서 상업 거점 공항으로 구축이 돼야 됩니다. 이제 그런 자리매김이 먼저 필요할 것이고요.
우리가 현재의 경제권이라는 것은 철도라든지 도로 중심 그리고 범위도 국내적인 범위 내에서 12시간 정도의 어떤 그러한 이 산업이었다면 경제권이었다면 공항 경제권이라는 것은 공항 또 철도 아까 말씀하신 철도가 연계돼야 되고 도로가 연계돼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로 엮어서 국가 간 글로벌의 협력 범위로서 넓히면서 24시간 가동되는 경제권 이러한 형태의 공항의 역할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물류공항 이렇게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데 청주공항이 우리가 그 MB 정권 때 청와대도 밀어주고 이 대한항공도 앞장서서 그 물류공항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활주로 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화물을 핸들링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했다든지 하여튼 기본적인 그 이 세팅 없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청주공항이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여론은 상당히 이런 기대가 충만하지만 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내 항공 화물의 지금 현재 95% 이상을 인천공항에서 처리하고 그 화물의 80%를 인천공항에 입주해 있는 입주업체가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신공항은 인천공항과의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향후의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가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물류 경쟁력이라는 것은 대상 화물을 신속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저렴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이게 가능한데 우리가 사실 이런 통합적인 공항의 이 흐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공항 자체로만 바라보다 보니 지금 이제까지 실패한 기존의 지방 거점 공항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창고라든지 화물 터미널의 물류 인프라를 확충을 하고 자유무역 지구 지정이라든지 제도적인 뒷받침도 해야 되고 그리고 공항의 운영의 주체를 누가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사실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 예를 들면 2018년도부터 이제 GDC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국제 물류센터가 이제 정상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배송센터를 우리 통합신공항이 유치해낼 수만 있다면 동남아에서 온 물건이 우리나라로 이 통합신공항으로 들어오고 여기서 다시 그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어떤 미국에 포장되고 다시 정리돼서 배송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글로벌 물류 허브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상업 거점 공항으로서의 역할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대구 경북의 미래 그 지금에 있는 그 산업 기반이 새로운 획기적인 신세계가 열릴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대구시하고 경북도는 그 공동 후보지를 선정하는 그 과정에서 군의군을 설득하면서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이 눈에 띕니다. 하 교수님, 그 대구 경북 행정 통합 논의와 맞물려서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이라는 그 조건부 합의는 공항 이전 과정에 적지 않은 그 막 걸림돌 혹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그러면 합의 정신을 존중해서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통합 과정에 이제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경북도 입장에서 보면은 군의군을 행정 통합을 전제하지 않았다면 아마 군의군을 쉽게 그래 내주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 대구 경북 통합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군의군을 흔쾌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줄 수 있었는데 이게 행정 통합이 만약에 성사된다면은 오히려 경북도의 판단은 하나의 이게 군의군 내준 것이 하나의 트로이 목마 정도 역할을 해낼 수 있겠죠. 대구 경북 통합의 어떤 기폭제라든지 결정적 계기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낼 텐데 만약에 행정 통합이 좀 불투명하거나 잘 진행이 안 된다면은 이거 그야 대구시의 외연 확장 우리 공항까지 다 옮겼는데 그게 대구직으로 다 들어가 버리니까 공항 신도시 발전 자체가 경북에는 일부 파급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오히려 대구시의 외연 확장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전략을 짜고 대구 경북 통합을 이루어가느냐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이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대구시 편입 절차부터 조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어차피 이제 추진한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이제 우리 시군 통합이나 자치단체 통합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경북도 관할 하에 있던 것을 대구시 관할로 옮기기 때문에 경계 조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경계 조정 같은 경우는 보통은 그 해당 군의군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거나 아니면은 군의군 주민투표를 붙이고요. 나머지 대구시하고 경북도는 의회에 의결을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뭐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 중인데 화제를 대구 경북 그 행정 통합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철우 지사가 지난해 12월 언론단체가 마련한 그 토론회에서 대구와 경북이 상생협력을 넘어서 행정 통합을 주장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현실화되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 교수님,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 밑그림을 지금 쭉 그려 오셨는데 예. 그 그림하고 이에 따른 논의를 이어서 해주십시오. 네. 글쎄 이제 그거 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이제 대구 경북이 이제 1대1로 통합해서 이제 큰 거대 자치단체를 만드는 건데요. 그 경우에 이제 대구시의 지위가 두 가지 대원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대구 특례시 밑에 준자치단체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대안은 대구는 행정시가 되고 밑에 기초자치단체가 강화되는 그런 두 가지 대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군의군 편입 문제가 상당히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대안으로 결정이 된다면은 군의군은 들어왔을 때 자치단체로서의 지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군의 군수만 직선되고 군의군 의회가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이제 군의 군민으로서는 그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겠죠. 만약에 두 번째 대안으로 결정된다면은 뭐 군이 당당하게 기초자치단체로서 역할을 하고 지위를 갖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다. 만약에 첫 번째 대안으로 선택됐을 경우에 준자치단체 지위로 떨어진다면은 저는 또 한 번 이 갈등이 또 재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달성군이라든지 군의군은 자치구하고 달라서 독자적인 그 자치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또 다시 주민들이 우리는 투표를 통해서 대구시 관할에서 떨어져 나가겠다. 경북도 관할로 다시 옮겨가겠다. 이런 또 이슈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주민들하고 공론화시키지 않으면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갈등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오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통합신공항과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통합도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 도출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민간 중심의 통합 거버넌스를 어떻게 운영해서 실질적인 행정 통합의 그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거야말로 이제 아마 시도가 공이 깊이 고민하는 바고 연구자들도 마찬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이라는 것은 방금 이제 우리 하 교수님께서도 기본적으로 말씀을 하였듯이 시도민들의 의사 확인을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뭐 방안이라 하더라도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이야말로 우리가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시도민의 동의가 없이는 뭐 실행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시도민과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그 의견 수렴을 구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이게 뭐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그 행정 통합이라는 게 주민 투표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투표에서 합의를 확인하는 것 또 이게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이 제도적으로 이렇게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러자면은 특별법 제정을 이제 또 거쳐야 됩니다. 이 두 개가 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려면은 특별법이라는 건 이제 국회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의원들도 지역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거를 뭐 그 제도적으로 이렇게 밀어줄 리가 없는 거고 또 그 이전에 주민투표 또 하나 이제 주민투표라는 것도 당연히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폭넓은
시도민의 이해 또 이해 관계자들 뭐 공무원이라든가 기타 관계되는 분들이 또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수렴이 반드시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거버넌스 통합 거버넌스와 또 밑으로부터의 어떤 그 이해를 확산시키고 동의를 구하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공론화위원회라는 걸 이제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 이게 막 아주 다수가 참여한다기보다도 그 행정 통합에 찬성하는 일부, 또 반대하는 또 그룹, 또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같이 어울려서 활발하게 심층적으로 이제 논의하고 그 모습을 시도민들에게 보여주고 또 시도민뿐만 아니라 외부의 분들한테도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고 하여튼 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뭐 그런 측면에서 공론화위원회 운영이라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도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개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은 정부 쪽에서도 통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또 특히 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든가 행정안전부 같은 데서도 뭔가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바라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 차원에서는 자치권 변화에 대한 연구를 아마 진행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분권국가 모델로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뭔가 이렇게 주시하는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러하니만큼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통해서 우리 대구 경북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분권형 자립 모델을 제시하는 그런 뭐 계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이거는 뭐 우리 어려움에 처한 대구 경북이 통합 또 행정 통합 이 추진을 통해 가지고 뭔가 변화를 획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주도 뭐라 그럴까요? 지역 자주적인 입장에서 지역 스스로 이렇게 방향을 개척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다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도민들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동의하셔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해관계자들이 그 자신들이 처한 여러 가지 이제 그 불리하고 유리한 부분 이런 거를 다 넘어서 가지고 함께 하는 그런 가정하에서 이게 동력이 붙고 추진의 힘이 이제 실릴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은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김명철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행정통합연구단이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행정통합 이후 대구와 경북은 세 개의 거점 경제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혁신성장, 해양에너지, 청정자원 등 거점 경제별 도시권을 형성하고 그 경제권은 스마트 인프라로 연결함과 동시에 통합신공항과 포항영일만 신항 등 2개 포트 체제로 글로벌 게이트를 구축하는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국토 남부권의 대구, 경북, 그다음에 대전, 충청, 광주, 전라 등 3개 특별자치도를 형성해서 미래 국토 구조를 재편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그 거점 경제권별 기대 효과하고 이런 걸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구 경북이 행정이 통합이 되면 아마도 뭐 다양한 계기와 산업 연계 그리고 시장의 힘에 의해서 아마 재편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산업 재편이 일어나고요. 또 지역 내부에서의 그 연계 또 산업적 연계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진화적으로 아마 나타나게 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 개의 경제권으로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날지 아마 내부에서
다양한 형태의 그 산업 연계가 일어날 테고 또 대구 경북 통합이 기대하는 것이 바로 그런 연계라고 하는 것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의 통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 문제는 원장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구 경북은 대구 경북이 배타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서 이 지역이 잘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대구 경북 통합이 의미하는 바는 이 충청권에서도 새로운 통합이 만들어지고 또 광주 전라권에서도 만들어지고 하는 이런 것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20세기 발전 모델을 새롭게 극복하자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수도권에서 부동산 문제로 지금 뭐 엄청난 난리와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불만들이 누적되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20세기 발전 모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궁극적인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의 그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대구 경북에서 지향하고 있는 이런 행정 통합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시도에 이런 행정 통합을 유도해서 새로운 한국 사회의 발전 모델 또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 대구 경북이 선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우선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자님께서 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동북아시아에 그 구성되어 있는 그 베세토라고 하는 것은 실은 도시간 연합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베이징, 서울, 도쿄라고 하지만 이것은 국가 간 질서입니다. 국가 간 질서인데 이것은 굉장히 파행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죠. 굉장히 뭐 국가주의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 문제 또 이 동아시아의 아주 복잡성이 여기서 있습니다. 이 문제 돌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간 연합을 통해서 이게 돌파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국가주의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계라고 하는 것은 국가주의적 방식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대체적 이해입니다. 가장 좋은 모델은 지금 유럽에서 만들어지고 있죠. 유럽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국가간 연합이라고 겉으로는 보이지만 이 도시간 연합이고 도시간 결합가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이 이런 통합 경제의 끈을 만들어내게 되면 이것은 베세토를 넘어서 이 동북아시아 혹은 동아시아 전체의 도시간 연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림을 우리가 제안해낼 수가 있고 그런 역사적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대구 경북 통합은 또 한편에서는 이 내부에서는 이 메가시티라고 하는 이런 규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의 반대는 대구 경북이 마치 대구는 도시고 경북은 도시와 농촌의 결합적 모델이다. 도시와 농촌의 이분적 이런 시각은 이미 의미가 없는 시각이고 이것은 뭐 그냥 그 아주 옛날의 관행적 사고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대구 경북 지역을 하나의 메가시티 권역으로 이렇게 통합적으로 보는 이 방법은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앞에서 말하던 새로운 권역을 만들어가는 데서도 이런 메가시티권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지금 고착화 되어 있는 도시와 농촌이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은 우리가 이제 지금 적극적으로 극복해야 될 것 같아요. 전향적으로 그 문제는 극복해내야 되고 그래야지 지금 이 안에서의 통합 이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능하려고 하면 우리 오 원장님 아까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부에 공감대가 있어야 됩니다. 이 공감대가 있어야 됩니다. 또 메가 시티권이든 어떻든 이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은 이 지역 내부에 어떤 정치적 머누버를 통해서 그 공감대를 만들어지는 것은 그 일부라고 생각해요. 궁극적으로는 이 지역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동일한 정체성이요. 그래서 이 지역이 동일한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뭐 우리 연구에서도 많이 하고 또 지역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뭐 대구 경북학이랄까요, 이런 지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심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사이에 대학도 그렇고 지역에서도 이 지역의 문제를 지역의 주체로 보는 시각이 없었잖아요. 이게 없는 상황에서 대구 경북 통합 이야기하고 메가시티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뭐 사상 누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 단순하게 정치적 머누버를 통해서 아니면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이런 것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하고요.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야말로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뭐 지역학의 이름이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점은 우리가 정체성 정치 이런 그 이야기, 이 부정적 그 함의는 또 그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배타성과 이게 동시에 이야기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 내부의 정체성 확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의 그 어떤 배타적, 이 지역이 특히나 이 배타적 정체성에 매달려 있는 게 있는데, 그런 배타적 정체성은 빨리 극복하는 것이 좋고요. 그 새로운 의미의 개방적 정체성을 이 지역이 발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오창균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어떤 궁극적인 방법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뭐 대구 경북 통합 이야기를 하고 뭐 행정 통합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런 이 지역의 새로운 정체성 만들기 위한 좀 저변적 노력도 함께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께서 행정 통합 그 모델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문 부총장님, 앞으로 그 대구 경북 통합이 구체화되면 대구시 그 행정적 기능 약화 문제, 그리고 북부권 그 낙후 등 소외 문제, 그리고 공무원 축소, 근무지 조정 등 많은 갈등 요인이 불거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도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어떤 해법이나 이런 게 있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공감대 형성을 하고 공론화를 하는 과정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 뭐 원칙은 우리 공동체가 비전을 어떻게 공유하느냐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이 통합하는 이유가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냐, 옛날로 가서 그러면 뭐 하겠다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 통합의 이 이유가 뭐냐라는 것들이 공유가 되지 않은 한 뭐 이거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더 노골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요. 결국은 대구와 경북이 완전한 통합을 통해서 완전 자치를 지향을 하고, 그 완전 자치를 통해서 제2의 서울, 제3의 어떤 그 전국 최고의 자치, 아까 말씀하신 메가시티의 어떤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비전이 공유되어 있을 때만이 이러한 갈등이 해결된다라고 보고요. 도청 이전까지 정말 어렵게 세팅이 되고 경북이 됐는데, 지금 와서 이 통합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절실하고 또 시급하고,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환경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해안가에 집을 지었는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을 해서 집이 가라앉게 됐습니다. 그러면 뚝을 쌓아서 이걸 막을 것이냐, 아니면 집을 다시 옮길 것이냐, 이런 갈등을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그 갈등의 과정에서 가장 사실은 이제까지의 어떤 선례를 보면 대부분 이해관계인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고 공포를 하고, 또 어떤 이유가 나오면 또 디펜스를 하는 그러한 그 일방적 정책 추진이 원칙이었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은 통합 과정에서 우리 공동체가 비전을 어떻게 공유하고, 그 추진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그리고 결정 과정에서 잠재적인 어떤 갈등 그 당사자들을, 이해관계인들을 이런 그 참여 기회, 말할 수 있는 참여 기회를 보장을 해주고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아까 원장님께서는 공론화 기구를 한번 만들자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동감입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사회적인 어떤 합의적인 기구는 꼭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 교수님, 그 대구 경북 통합에 따른 특별자치도는 결국 그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나 그 거대 여당이 지금 독점한 국회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이게 대구 경북에만 특별법을 쉽게 이렇게 제정하도록 놔두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뭐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국회의원들은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여야가 따로 없고요. 무조건 그 지방 분권 강화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찬성하는 듯한 보조를 제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속내는 다 반대합니다. 반대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시켜야 되느냐 이 문제는 제가 이제 그 최근에 읽은 책인데 그 제프리 웨스트라는 사람이 스케일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은요 전 세계 도시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그 인프라 까는 거라든지 이 비용은 개수가 0.85입니다. 15% 절감되는 거예요. 하여튼 대구 경북 통합돼서 2배로 늘어나면은 그 15%가 절감됩니다. 그 비용은. 근데 그 편익 측면들은 뭐 소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편익 측면들은 1.15입니다. 개수가. 그러니까 15%또 증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통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어떤 규모가 증가하고 이러면 이제 그만큼 도시가 성장 발전한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점도 또 부각을 시켜야 되고 아까 우리 공무원들 설득시키는 거 공감대도 중요합니다만 공론화도 중요합니다만 이 사람들은 불이익이 없어야 되거든요. 통합에 대한 불이익 배제 원칙이 이미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 비용은 줄어들고 편익이 늘어난다. 그러면 그걸 면밀히 그 발휘되게 하려면 어떤 그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 노력을 통해서 줄어든 비용과 늘어난 편익을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또 재투자할 것이냐? 뭐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요. 또 국회의원들한테는 저는 세 가지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게요. 첫 번째는 이처럼 이 도시가 이렇게 통합돼서 기대 효과가 높아지는 것들이 그 지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지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국가 경쟁력 제고, 분권 국가 체제에서 국가 경쟁력이 좋아지고 국가 번영과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나아가는 방향이다. 미래 우리가 국가 체제가 나아갈 방향이 이거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 선택해야 되겠죠. 이 법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이 시도 통합을 해서 국가 미래로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항상 보면은 시도지사의 반대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 근데 대구 경북은 시도지사가 일단 찬성하지 않느냐. 그러면 준비된 곳부터 시작을 하면은 다른 시도에도 엄청난 이거는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 대구 경북만 이득을 묻겠다는 것이 아니고 대구 경북이 먼저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다른 도시들도 속속 따라오면 국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재편될 수 있다. 이런 논리고요. 세 번째는 그 국회의원들한테 저는 그 필요성이라든지 그 효과라든지 이걸 굉장히 압축적으로 정리해서 수시로 설명을 하고 보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 한 번 들어가지고는 아마 이해도 잘 못하고 던져버리기 때문에 하여튼 반복해서 가야 되는데 그 역할 분담을 누가 해야 되느냐. 시도지사 플러스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먼저 이해를 시키고 두 번째는 그 협의 과정에서 극복 가능한 조문 도저히 이거는 국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문 이걸 가려내야 됩니다. 가려내가지고 당장은 우리가 손해를 보고 우리가 기대한 충분한 그 내용을 법안에 못 담지만은 일부 이제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저히 극복이 불가능하다 이 국회에서 그러면 그런 건 조문을 가감하게 우리가 포기하고 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문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노력 이런 전략적인 노력을 기울여야만이 통과를 시켜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앞에서 언급하신 통합신공항, 행정통합 이런 것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되고 생각만 해도 이래 기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금 걱정은 그 최근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입니다. 대구가 온갖 고생을 무릅쓰고 K-방역의 포본을 만들었지만 지금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재유행 조짐이 막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이
어떻게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를 열어가야 할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 원장님, 오창균 원장님. 예.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이후에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국가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 대응에 그 지역 차원의 새로운 발전 전략 수립 차원에서 일자리와 인재 중심의 지역 뉴딜 정책을 대경련에서 발표하고자 했는데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그 코로나19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그 뉴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뭐 취지나 이런 것은 굉장히 시적절하고 필요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 차원에서 그 고유의 어떤 그런 뉴딜 정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지금 국가 차원의 그 한국판 뉴딜 같은 경우에 이거는 주로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그런 일자리와 서비스업에 좀 맞춰져 있는 부분. 그렇다 보니까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지적을 여러 군데에서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수도권의 모든 인적 또 물류 인프라가 집중된 지금의 우리 국토 공간 구조 하에서 이 추진되고 있는 이 한국판 뉴딜 사업은 자칫 잘못하면은 수도권 일극 중심의 상황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그런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겠다. 뭐 이것은 전적으로 비수도권에 위치한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본 겁니다. 또 뭐 특히 이제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해마다 기업 유출이다 또 청년 인재 유출이다 해가지고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인데 이렇다 보니까 정부의 뉴딜 정책을 그 뉴딜 정책에 호응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지역 경제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뭔가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대구 경북 차원의 뉴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우리는 일단 단순하게 디지털 뉴딜이다, 그린 뉴딜이다 하는 거를 좋은 취지의 어떤 그런 것만 이렇게 쫓아가 가지고 우리가 국내적으로 보면은 비수도권의 서울, 경기, 인천 지역하고 경쟁해서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효과적으로 이걸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이거와 연계한 지역 인재 뉴딜 정책을 병행해 가야 된다. 우리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디지털 뉴딜이다, 그린 뉴딜이다, 그다음에 휴먼 뉴딜 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차원에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에 약점이자 강점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역 인재 뉴딜 정책을 병행해서 나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지역 교육 혁신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그린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것, 또 혁신형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고 청년 창의 공간을 조성하는 이런 작업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해 금년 들어가지고 지금 대구 경북에서는 휴스타 사업으로 해서 대경 혁신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대구와 경상북도 또 지역의 기업, 대학, 연구기관 간의 연계를 보다 더 강화해가지고 이 대구 경북이 한국판 뉴딜이 진행되는 이 시기에
인재 뉴딜의 중심지로 뭔가 발돋움하는 그러므로 해서 크게 어필하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자 하는 거를 그 여러 가지 내용을 이제 담아서 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일일이 제가 설명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그대로 이걸 수용해서 가서는 그 우리가 정말 그 기대하는 그런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우리가 강점이자 약점이기도 한 부분을 보완하고 또 이거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대구 경북형 그 뉴딜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예. 예, 그런 면에서 우리 김명철 교수님, 그 현재 지역이 보유한 5G 그리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과 연계해서 대구 경북 지역의 독자적인 DNA 생태계를 구축하는 그 신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 조금 드리면서 또 다른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하이수 교수님, 장기현 원장이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지역에서 신산업 육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 차원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 우리 외부적 환경의 변화가 동시에 수반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수반되지 않고 지역 내부의 힘만으로 이게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 외부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수도권 일극 중심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제가 보기엔 한국 사회에서 수도권 중심의 그 일극 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연합은 이미 파괴되기는 힘들 정도로 너무너무 강고한 것 같아요. 지역의 상당 부분도 이해관계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수도권의 이해관계에 편성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 지역 내부의 힘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 오 원장님이 굉장히 점잖게 한국판 뉴딜의 문제를 하셨는데 그것은 뭐 이른바 발전연구원 원장님으로서 그렇게밖에 말씀하실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전혀 다른데요. 지금 한국판 뉴딜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이것은 뭐 그냥 실패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이 지역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 재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그야말로 획기적 방향으로 이게 전환되지 않으면 한국판 뉴딜은 결국 수도권 일극 중심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뿐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이나 또 그린 뉴딜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초연결성 그리고 그 그린이 가지고 있는 그 녹색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혹은 공동체라고 하는 컨셉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이 불가능한 이야기를 지금 수도권 중심의 관점에서 진행하는 것은 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그 하이수 교수님이 제프리 웨스트 스케일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지역에 한정되는 문제는 아니고 한국 사회에 적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제프리 웨스트의 기본적 관점은 이런 겁니다. 규모가 커지면 이 규모가 커지는 것을 그 신진대사를 하는 데 대한 에너지가 덜 든다는 것이거든요. 아까 그 0.8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커지면 내부의 신진대사를 위한 그 비용이 낮게 들어서 그게 상당히 이점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게 그것이 가져오는 효과를 굉장히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뭐라 그러죠? 이게 더 급증시킵니다. 그러니까 1 이상의 뭐라 그런지 뭐라 그럽니까? 그걸 한국말 잘 모르겠대요. 초선형 방식으로 증가시키는데 그 제프리 웨스트 말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생산을 초선형 방식으로 급증시키는데 제프리 웨스트는 사실상 그 지금 그 공급을 그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요. 거기가 낳는 상당히 부작용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 부작용도 초선형으로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가 커지는 것이 여러 가지 효율도 있지만 초선형으로 증대되는 부작용이 커져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싱귤레리티라고 하는 것에 도달하고 이것이 결국은 소멸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는
한국 사회의 수도권이 가지는 이 비대성은 지금 싱귤레리티를 넘어섰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비용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부담으로 생각하면 이미 그것은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한 반성 없이 아까 이야기한 한국판 뉴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우선 굉장히 문제 제기를 지역에서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것도 언론에서는 좀 써주셔야 됩니다. 정말 강력하게 써주셔야 되는데 우리 오 원장님 말씀으로는 쓰진 못하지만 제 이야기로 쓰셔야 되고요. 내부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도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까 말씀하시는 저기 뭐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질문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무슨 산업 무슨 먹거리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 자체가 이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5G니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지 그것을 만든다고 만들어질 것 같으면 어느 도시든 그걸 못해요. 그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5G에 관계한 이해관계자들이 자기 이해를 그걸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지 결국 그것이 그 이해관계자들 중심으로서 5G가 만들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기존 산업 자체의 파괴가 전제돼야 됩니다. 한 사회에서 이것을 뭐 슌페르트 같은 사람들 근사하게 창조적 파괴라고 했죠. 이게 그 창조적 파괴 앞에 창조는 서술이고요. 이게 파괴가 전제돼야지 이런 혁신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파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산업의 체계의 이해관계를 파괴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파괴를 전제하지 않고 이런 신산업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이런 산업들을 하려 그러면 이 지역 사회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의 그 강구한 틀을 이렇게 조금 내려놓고 또 파괴해야 된다 이런 의지가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 산업만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이 파괴가 전제되고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파괴 없이 이 뭐 이런 것 없이 창조 파괴라고 좋은 말로 합니다. 이것 없이 이런 산업이 나타날 수 없고요. 이조차도 그러니까 기존의 이해관계의 틀 속에서 이해되는 이상 이 산업은 나타날 수 없고요. 그러면 이 산업의 기본적 기반이 뭔가? 아까 오 원장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기본은 그 아까 싱귤레리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극한 지점에 이르려면 아까 이야기 제프리 웨스터는 리셋을 이야기합니다. 리셋. 새롭게 출발해야 다시 게임을 처음부터 시작해야지 이제 다시 에너지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창조적 파괴의 기반이 필요하고 이것은 지역 사회의 전반적 변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로 한 겁니다. 이것에 대한 인식 없이 이런 5G 인공지능 이야기하는 것은 우선 되지가 않고요. 그러면 그런 게 전제되면 여기를 창조적 파괴를 감당해야 될 에이전트는 과연 누군가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까 오 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우선 지역 내부의 기관으로서는 지역대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대학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면에 나서야 됩니다. 지역혁신의 전면에 나서야 되고요. 또 인적 그 어떤 단청으로 보면 그 에이전트가 기간적으로는 그 지역대학이 있어야 되고 또 한편에서는 제가 보기엔 청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청년의 에너지를 모아내고 이렇게 해야지 그것이 굉장히 우회적 방식이라도 그런 과정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지 5G 인공지능 빅데이터가 있지 이게 그냥 말로만 하겠다 이게 어떻게 말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반에 대한 투자와 문제의식들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실은 성공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경북의 경우에 뭐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관광 산업이 코로나19 때문에 매우 위축돼 있고 시도민의 생활도 많이 어렵습니다. 문 부총장님, 경북일보가 창간 30주년을 맞아 지난 6월에 마련한 경북 포럼에서 기조 강연자로 나선 이낙연 전 총리이자 코로나19 국난 극복위원장은 침체된 국가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바이오 헬스 산업을 특화해야 하는데 안동이 그 중심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구 경북 미래상을 짚어주시죠.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예.
아까 이제 바이오 헬스라는 게 이제 영어의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존의 바이오에다가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엮여 들어가서 그게 이제 바이오 헬스라는 영어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서 전 세계적으로 사실 바이오 헬스 분야가 뜨고 있고요. OECD에도 IT 시대가 가고 앞으로 2030년부터는 본격적인 바이오 경제 시대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도 지금 여러 가지 경로로 바이오 헬스 산업을 국가 3대 신성장 산업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사실 국가적으로는 우리 바이오 헬스 산업이 신성장 산업은 맞는데 그러면 대구 경북에 그 부분이 자리매김할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매년 그 바이오 산업에 대한 실태 조사 보고서를 냅니다. 그래서 작년 보고서를 보면 바이오 산업의 전국적인 규모로 볼 때 업체 수나 규모로 보면 경기도, 서울, 충북, 대전이 사실은 다 모든 걸 거의 휩쓸어 갑니다. 경북 지역은 사실 전체적인 시도에서 거의 바닥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다른 데이터, 그 보고서의 다른 데이터를 보면 바이오 산업 인력 규모를 보면 충북, 서울, 대구가 세 번째로 바이오 산업 인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정황적으로 보면 바이오 산업이 대구 경북이 힘들지만 산업 인력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 번은 해볼만 하다라는 관점인데 한번 해볼만 하려면 그만큼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연구개발비나 시설 투자비를 또 데이터를 보면 대구 경북이 아주 또 낮은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게 우리 대구 경북이 바이오 산업을 우리의 주력 산업으로 갈 수 있을 거냐라는 이 관점은 이런 거죠. 과거에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었다면 이제는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먹는 것 같이 이게 아주 빠르게 전개되어 있는 바이오 산업에 대한 어떤 이런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바이오 기술이라는 게 기술 자체가 바로 경제성, 이익과 연계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 기술에 대한 보안성이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기업들을 모아서 무슨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이 자체를 지원한다라는 건 사실은 상당히 힘든 얘기고요. 궁극적으로 우리 경북 지역에 입주되어 있는 이 바이오 기업들이 관심 있어 하는 신기술이 뭐고 그 수요가 뭐고 그 기술을 어떻게 전파할 거냐라는 게 빠른 물고기 전략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구 경북이 이 바이오 산업을 물론 이제 정치인이 우리 지역을 덕담 비슷하게 바이오 헬스에 대한 어떤 그런 희망을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 투자가 병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비대면 언택트가 행정에 도입되었습니다. 하 교수님, ICT와 인문학을 융합하고 사회 문제 해법을 제시할 기술은 결국 사람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 대구와 경북이 인문사회학과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도시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들어보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마지막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찾아보고 했는데 이게 명쾌한 그 답이 없습니다. 뭐 논의는 많이 하는데 전부 추상적인 뜬구름 잡는 이야기밖에 없고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없어서 고민하다가 저 나름대로 또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ICT 기술 같으면 보통 편리, 효율, 성능 뭐 이런 걸 중시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인문학적 요소는 우리가 불편, 느림, 감성, 소통 이런 걸 또 강조한다. 그 두 가지를 이제 결합시키고 융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느림의 미학, 공동체적 소통, 인간적 감성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에 입혀져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뭐 원론적으로는 인간적 측면을 고려한 적정 기술 가야 된다. 인간을 소외시키지 않는 기술로 가야 된다. 인간의 감성에 호소하는 디자인과 같은 그런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논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미래형 도시 관련해서 이제 조금 우리 김명철 교수님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데 제가 조금 더 보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도시가 이제 이 규모가 늘어나면은 성장을 가져오는 사실인데 그걸 지속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자원이라든지 식량 같은 걸 무한대로 공급해주지 않으면은 그 특정 시점에서 이제 소멸되고 만다는 거죠. 그 특정 시점이 유한 시간 특이점에가 싱귤레리티라고 말씀드립니다. 싱귤레리티 가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혁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혁신을 해서 리셋하지 않으면은 도시도 소멸하고 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대구 경북이 분명히 통합하면 규모가 한 2배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효과, 편익의 그 수학 체정 효과 이런 걸 통해서 도시가 성장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오는 건 사실인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면은 그 특이점에 도달하기 전에도 그렇지만 그 이전에 이미 기술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 기술 혁신이라는 게 저는 인문학적 요소가 결합되는 게 더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가능하겠는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막 지역을 열심히 이동하지 않고 이동하는 데 따른 에너지가 더 많이 드니까요. 이동을 하지 않고도 사이버상에서 교류하면서 공동체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연결된 사이버 광장에서 지역 문제를 토론해서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 예를 들면 이제는 앞으로는 우리 대학 총장 선거에서도 전자 투표로서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만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 이게 투표를 통해서 지역 문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이제 나아간다든지. 그 다음에 AI 기술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예를 들면은 일본에서 보육원이나 유치원 같은 거 배정할 때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해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그 다들 모든 부모들이 만족하는 그걸 지점을 선택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근데 AI를 도입했더니 뭐 거의 뭐 1시간 안에 모든 걸 끝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또 저출산 문제 해결이라든지 뭐 인력 유출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특히 갈등 문제 이런 문제들은 AI의 도움을 받으면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인간의 그 감성과 소통을 자극하는 그런 쪽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술만 단순히 뭐 업그레이드 시키고 발전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고 그 반드시 인문학적 요소를 결합시킨다면은 도시의 미래도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에 대구와 경북의 미래 발전상을 살펴보고 과제와 해법도 논의해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대구 경북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밑거름이 됐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논의에 그 자리를 함께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패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